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13일 이모 8번째 기사 1471년 명성하 7년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14일 개미 첫번째 기사. 중궁이 선정전에 나아가서 양로연을 행하였는데 부녀가 모두 154인이었다. 그 가운데 영고가 있어서 나오지 못한 자에게는 모두 그 집에 주찬을 내려주었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14일 개미 두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박숭질이 와서 아뢰기를 고 정랑 권이경의 계집종 철비가 그 아비 김은을 따라서 성주에 살았는데 동지 중추 이영훈과 예조판서 김경광이 모두 첩으로 삼으려고 꾀하였습니다. 마침 국효를 만나 아직 기일을 끝마치지도 아니하였을 적에 이 영은이 모욕하러 간다고 핑계하고 가서 장차 그를 취하려 하였는데 김경광이 이를 알고서 몰래 관차사에게 치사하여 김은의 가동을 여러 차례 가두게 하고 강제로 철비를 서울로 오게 해서 드디어 그를 취하였습니다. 권이경의 처는 이 영은의 사촌누이였는데 김경광이 철비로 취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이 영은이 권이경의 집으로 가서 철비의 어미 업덕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의 딸을 취하려고 도모한 지 오래되었는데 어찌하여 김경광에게 주었느냐 하고 드디어 주머니 속에서 반쪽 종이의 글을 꺼내어 보완하기를 이것이 고소장의 초안이다. 내가 마땅히 헌부에 정장하겠다고 하고 또 권이경의 처에게 말하기를 모름지기 철비를 빼앗아 나에게 달라. 나는 반드시 이 계집을 첩으로 삼은 다음이라야 그만두겠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생각하건대 이 영훈과 김경광은 모두 사의를 아는 재상으로서 그 한 짓이 이와 같았으며 또 관찰사 오백창이 고을수령으로 하여금 김은의 가동을 가두고 강제로 철비를 보냈으니 청컨대 아울러 이를 국문하게 하소서 임금이 전지하기를 좋다 하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14일 개미 세번째 기사. 여로도의 관찰사에게 하서하기를 이 앞서 여로도에서 바치는 매는 정해진 숫자가 없어서 여러 고을에서 임의대로 고하여 얻으니 그 패단이 백성들에게 미치었다. 지금 마땅히 숫자를 정하여 봉진하게 하고 그 숫자 이외에 함부로 거두지 말게 하며 위반하는 자는 중하게 논제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14일 개미 네번째 기사. 사헌부대사 한치영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듣건대 고려 태조가 삼국을 통일하던 초기에 화복지스를 섬기는 자가 불찰을 개창하도록 권하고 말하기를 이것이 국가를 안정시키고 군생을 이익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고 하니 곧 명하여 지세에 따라 절을 설치하여 전지와 노비를 나눠주게 하였습니다. 그 후로부터 임금과 신하들이 다투어 서로 이를 본받고 헌모하여 대가람을 지어 원당이라고 이끌고 전지와 노비를 신압하였습니다. 이리하여 500년 이래 중외에서 사찰이 관부보다 많아지고 주현에서 승도가 사공, 농상의 반을 차지하니 전투의 1100에 걸쳐 있고 노비가 여염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선종 교종의 강호하고 교활한 승도들이 다투어 전지와 노비를 가진 절을 점유하여 이를 주관하고 그 인력을 부리고 그 수입을 가지고 먹으면서 자기의 사유를 삼으며 살찐 말을 타고 가벼운 옷을 입으며 독한 술에 취하고 예쁜 색시를 두고서 불의한 짓을 자행하니 그 사상의 미침이 한 세대의 폐해가 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태종 공정 대왕께서 즉위하시던 초기에 맨 먼저 중예의 사사를 혁파하고 그 전지와 노비를 정몰하여 공가에 귀속시키시니 지금의 백성들까지도 그 은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광평대군 이여가 죽자 그 부인 신씨가 머리를 깎았고 그 아들 영순군 이부가 죽자 그 부인 역시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신등이 일찍이 이를 극이 괴이하게 여겼습니다. 근래에 광평대군의 부인이 그 양모 왕씨와 광평대군 부자를 위하여 각각 불사를 세우고 영당이라 일컫고 그 전지와 노비의 반을 신압하니
전지가 모두 70여 개이고 노비가 모두 930여 구이었으나 병술련 이후에 출생한 자를 모두 속하게 하였으므로 지금 이를 계산하면 이미 1천여 구가 넘습니다. 신등은 조정께서 남기신 모책이 허물어지고 전조의 폐단이 다시 일어날까봐 정이 두려워하여서 거기 스스로 통분하여 여러 번 그 불가함을 아뢰었는데 전하께서 또 너그러 용납하여 주시고 다시 고치겠다고 하셨지만 신등이 부복하고 어명을 기다린 지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전에 이르기를 거실에서 헌모하는 바는 일국에서 헌모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광평대군은 종실의 대가인데도 하는 짓이 이와 같다면 장차 화복지설 혹은 화복지설에 혹하는 자가 반드시 또 이를 따르고 본받을 것이니 무릇 지금의 사족의 부녀들로서 그 지아비의 죽음을 통곡하는 자를 어떻게 제한하겠으며 그 가운데 신씨처럼 귀하지 않을 자가 얼마이겠습니까? 이러한 풍습은 잘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등이 삼가 얘기를 살펴보건대 일컫기를 군자가 장차 공시를 지으려 하면 반드시 먼저 사당을 세워서 선세의 신주를 받든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선조의 제사는 반드시 가묘에서 지내기 때문이며 방친으로서 후손이 없는 자는 그것을 반부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방친이면 반드시 따로 제사 지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제사에 무례한 것은 곧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른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제사에 무례하면 선조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남천군은 영순군의 맏아들로서 선조의 제사를 주장할 수 있으니 영순군이며 광평대군이며 왕씨의 넋이 남천군의 묘사에서 바야흐로 또한 먹는데 어찌 선왕의 제도를 외면하고 따로 승사에 나아가서 영당을 세워 제사를 더럽힐 수가 있겠습니까? 공자께서 이르시기를 죽은 자를 섬기기를 산 자를 섬기는 것과 같이 하라고 하였는데 죽은 자를 섬기기를 살아있는 자를 섬기는 것 같이 하는 일이 효도의 지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남천군이 장차 광평대군의 왕씨 영순군을 불사에서 지낸다고 불사가 어찌 그들이 평생도록 거처하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또한 그와 같이 하는 까닭은 어찌 묘사는 시한이 있어서 끝나게 되지만 영당은 무궁한 앞날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신등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자는 선조께서 은혜를 보답하는 데 있어 그 정이 무궁하고 분수가 한정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천자는 7세까지 제사 지내고 제후는 5세까지 제사 지내는데 비록 제왕처럼 부유하고 또 귀하더라도 5세 7세 조상이면 천조하고 제단을 헐어버리니 어찌 그것이 본정이겠습니까? 진실로 이해가 참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군왕도 또한 그러한데 하물며 그 아래 사람들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정에 따라 곧대로 행동하고 또 뜻에 찬 뒤에야 그만둔다면 그것이 옳겠습니까? 또 전지와 노비를 신압하는 것이었지 선조를 받들어서 후손을 잘 살게 하려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자손에게 남긴 것은 적은데 저들에게 신압하는 것이 오히려 많으니 후손을 잘 살게 하고 선조를 받드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설사 신압이 과연 이익에 있어서 사람마다 능히 그만두지 못하는 바라면 오히려 남천군의 후손이 반드시 지금 얻은 재물을 가지고 그를 위하여 신압할 터인데 한 사람이 먼저 하면 10사람이 이를 뒤따르고 10사람이 먼저 하면 100사람이 이를 뒤따르는데 귀결될 것입니다. 사대부의 자손이 장차 스스로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이고 사사의 자손이 장차 스스로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이고 사사는 날로 부유하고 풍족해질 것이며 승도들은 날로 방종하고 방자하여질 것이니 그 만류의 폐단으로 반드시 장차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말하기를 전지와 노비는 신실 사유이니 국가에서 알 바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지금 노비와 전택을 소송하는 것도 또한 모두 사사집의 일이지만 그러나 국가에서 반드시 모름지기 관을 설치하고 그 소송을 청리하니 국가의 근법에 어찌 그 공사를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보천 솔토에서 왕토와 왕신이 아님이 없으니 신씨의 선지와 노비만이 홀로 국가의 소유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말하기를 사사집에서 신합하는 것은 국가의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일이 집에서 생겨도 국가에 해를 끼치는 것이 있으니 자식이 효도하지 아니하고 노예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일 같은 것은 어찌 한 집안의 일이 아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조짐이 자라나면 반드시 국가의 해가 되지 아니함이 없을 터이므로 어찌 사사로운 일이라고 하여 다스리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상군 김수호는 유학의 원로이고 대신이니 자식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가 시비를 취사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찌 본래 익숙하고 바른 자가 아니겠습니까? 신씨가 전지와 노비를 신합할 적에 김수원이 그 일을 서술하고 그 문건을 써주고 그 노비를 받았으니 정리하는 객권의 사이에서 그 이익을 요행으로 여기고 달갑게 이를 위하여 일을 해준 것은 곧 시정에서 몰이하는 자들이 하는 짓인데 지금 지식이 있다고 하는 자들도 또한 아무렇지 않게 였던 것입니다. 신씨의 신합은 옳은 일이 아닌데 김수온이 신씨에게 절친한 친척도 아니니 김수온이 조금이라도 청렴한 절개가 있는 자라였다면 처음부터 반드시 가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갔다고 하더라도 또 이를 중지시켰을 것입니다. 비록 능히 중지시키지 못하였다 할지언정 차마 그대로 따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비록 능히 따르지 못할지언정 차마 이를 취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도 차마 할 수 있는 일인데 비록 남의 등창을 빨아주고 남의 치질을 핥아 주더라도 이익이 된다면 또한 무슨 짓이든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대부가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을 이롭게 할까 하면서 서인이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이롭게 할까 하며 당세의 사람들로 하여금 오로지 이익만을 추구하게 하여 다시 인의가 있는 줄 알지 못하게 하며 그 어버이를 뒤로하고 그 임금을 내버리는 그러한 군원이 이 천장부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새로 1000명을 복종하여 가득 찬 국운을 지속시키고 수성하시면서 바르지 못한 사도를 파하여 내쫓고 중정의 도리를 널리 펴서 맑고 밝은 다스림을 이루시는데 신합의 한 가지 폐단이 다시 생긴다면 어찌 거룩한 다스림이 큰 누가 아니겠습니까? 원컨대 태종의 고사와 같이 신씨의 신합을 일체 금지시켜서 바야흐로 닥쳐올 조짐을 막으소서. 또 김수원의 주위를 다스리고 그 노비를 거두어서 탐묵의 풍조를 거치게 하고 염치의 기풍을 권장한다면 조중에서 매우 다행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였다. 반부는 자식이 없는 사람의 신주를 조상의 사당에 함께 모시는 일이다. 보천솔토는 온천하이고 천장부는 행실이 비루한 남자 곧 김수원을 가리키는 말이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15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의정부 주하참천 이극배를 보내어 표문을 받들고 북경으로 가서 성들을 할애하게 하였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표문을 배례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고 나아가 사역원정 최유광을 차출하여 영안도에서 온 여진에게 사로잡혔던 중국 사람 이홍 등 남녀 아울러 8인을 안동하여 요동으로 해송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16일 을이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모화관에 거동하여 무사를 사열하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17일 병술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17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17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18일 정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벗고 정사를 보았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18일 정의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18일 정의 세 번째 기사. 성균관 전적 최호혼 등 6인이 연대하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18일 정의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래기를 이 앞서는 제색군사와 각품 반당의 무기는
매양 2월과 9월의 16일에 점거하였는데 지금 대전과 병정에 의하면 2월과 9월 안에 임시하여 아래고 점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품의 반당들이 대개 외방에 거주하는 자가 많아서 양식을 메고 와서 점거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미편하니 그러므로는 청가대 2월과 9월의 20일에 점거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18일 정해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18일 정해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19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19일 무자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19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성균관의 천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이보다 앞서는 문과 무과의 회시에서 대관의 좌차는 속육전에 의하여 산품 이하의 관원과 더불어 직차에 따라서 섞여 앉고 관시 한성시에서 감찰의 좌차는 정산품 아문의 청대하는 예에 의하여 대관과 같이 하나로 하여 앉는데 회시 관시 한성시의 좌차가 각각 다르니 미편합니다. 더구나 시장은 청대하는 아문의 예가 아니니 시관 이하는 아울러 모두 한꺼번에 명을 받고 따로 한 곳에 쓰며 그러므로는 회시의 예에 의하여 시관과 대관의 자리를 한결같이 직차에 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청대는 각 관청에서 섣달 검은께 사무를 거치고 창고를 봉해 두기 위하여 사헌부 감찰의 검사를 청하던 일이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19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19일 무자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2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상첨을 받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20일 개축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20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인이군 신농수 종성가가 사람을 보내와서 토의를 바쳤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20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20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21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상첨을 받았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21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21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23일 임진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23일 임진 두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기를 전자의 본조에서 수교하기를 여러 고을의 환자를 이모년 계미년에 반으로 줄였는데도 수납하지 못한 것 가운데 절반을 수납시키지 못한 자는 한 작업을 강등시키고 절반이 넘도록 수납시키지 못한 자는 두 작업을 강등시키며 갑신년 이후에 나누어 준 환자의 원 숫자 10푼 가운데 한 푼을 수납시키지 못한 자는 한 작업을 강등시키고 두 푼을 수납시키지 못한 자는 두 작업을 강등시키라고 하였는데 근래에 여러 도에서 연달아 실롱을 당하여 백성들의 생활이 곤란하고 어려우나 수령들이 백성들의 배단을 돌아보지 않고 지난해의 환자를 한꺼번에 독촉하여 징수함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장차 유리하게 만든다. 그 경인년 신묘년에 나누어 준 환자 이외에 이모년 계미년에 수납하지 못한 것은 3년을 기한하고 갑신년 이후에 수납하지 못한 것은 4년을 기한하여 점차로 수납시키되 이 기한이 지나도록 수납시키지 못하는 수령은 그 푼수를 계산하여 수교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23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이조 병조에 전지하기를 이 시에를 정토할 때에 수령들이 사설의 자발적으로 향리 관노를 데리고 갔는데 그것은 스스로 응모하여 정토에 따라간 자와는 다르니 아울러 모두 본역에 되돌려 주어 주현을 실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23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기를 금후로는 도승문 밖에 행행할 때에는 마땅히 대관으로 하여금 월령을 착용하고 시위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24일 기사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24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24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25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예조판서 김경광과 동지중추부사 이영은과 사헌부 장령 홍기달을 명수하여 홍기달에게 선지하기를 철비의 아비가 살아있으니 그 정실은 마땅히 그 아비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헌부에서 그 실정을 캐려고 하여 그 어미와 양부에게 곤장을 때렸는데 이것은 헌부의 잘못이다. 김경광과 이영은을 비록 끝까지 국문하에 실정을 캐봤자 무익할 것이니 다시 논하지 말라 하고 또 김경광과 이영은에게 전지하기를 경들은 조정의 표이로서 인망을 모으는 바인데 지금 첩 때문에 고소장을 내어 서로 hir난하니 대신의 도리가 진실로 이와 같을 수가 있는가? 더구나 경들은 동맹하여 입에 사별한 것이 아직 마르지도 않았는데 그 조그만 일에 혐의를 일으켰으니 사별한 뜻이 또 어디에 있는가? 이번 일은 그만이지만 뒤에는 이와 같이 하지 말라. 서로 더불어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김경광 등이 왕명을 듣고 부끄러워하였다. 홍규달이 아뢰기를 김경광과 이영은은 지위가 재상에 이르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미 동맹한다고 말하였다면 의리가 형제와 같은데 직업을 첩을 다투어 서로 소송하였으니 비단 헌부에서만이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에서도 온통 이를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대신은 조정의 표술인데 대신이 바로잡히면 조정이 바로잡힐 것이요 조정이 바로잡히면 백관이 바로잡힐 것이요 백관이 바로잡히면 만민이 바로잡히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옛날부터 대신이 바로잡히지 않았는데 만민이 바로잡힌 적은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김경광은 이미 이영은이 혼인하려고 꾀하는 줄 알고서 몰래 꾀를 내어 먼저 취하였고 이영은도 또한 김경광이 이미 취한 것을 알고서 도로 빼앗으려고 꾀하였다. 그 정상이 이미 드러나는데 이것을 버려두고 다스리지 않는다면 풍속이 허물어짐이 조정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니 어떻게 선비의 기풍을 바로잡겠습니까? 청컨대 모름지기 이를 국문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전지하기를 첩을 다투는 일은 비록 풍속에는 관계된다고 하나 국가에는 관계되지 아니하니 말하지 말라 하였다. 표이는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다. 사표로 맹세하여 굳게 언약할 때 그 표시로 짐승의 피를 술을 마시거나 또는 입가에 바르는 일을 말한다. 표솔은 본보기이다. 성종실록 11관 성종 2년 9월 25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예조판서 김경광이 상사하여 스스로 변명하였으나 임금이 회답하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11관 성종 2년 9월 26일 을미 첫 번째 기사 국기의 일이다. 성종실록 11관 성종 2년 9월 26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대전의 제과조의 초장의 강에서는 제술의 분수를 배로 준다고 하였는데 지금 전강의 분수를 관시 한승시에다 통틀어 계산하도록 허락하니 그 제술의 분수도 또한 마땅히 배로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전강은 성종 때부터 경학의 쇠퇴함을 막기 위하여 시작한 시험이다. 성균관의 유생 가운데에서 학식이 많은 사람을 모아 어전에서 3경이나 5경에서 찌를 뽑아 외계하였다. 뒤에는 생원이나 진사민, 영문의 자제도 참가하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27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련에 나아가서 강을 끝마치니 장령 박숭질이 아뢰기를 김경광은 이영은이 장차 목욕하러 성주로 간다는 말을 듣고서 몰래 사람을 보내어 성주 판관에게 부탁하여 철비를 독촉하여 보내게 하였고 판관은 그 말과 같이 하였습니다. 철비가 서울에 이르러 김광로의 집에 숨어서 살았는데 그 취하던 날을 당하여 김경광이 석금의 집에 옮겨다 두도록 하였다가 이를 취하였습니다. 처음에 철비가 장차 서울에 이르게 되자 김경광이 석금에게 지시하기를 철비가 내일 서울로 들어올 터이니 이 중추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으니 김경광은 이 영은이 취하려고 하는 줄을 알고서 빼앗으려고 꾀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 영은도 또한 김경광이 이미 취하였다는 말을 듣고서 권희경의 처가에 가서 이를 청하였고 또 손수 고소장을 써서 신소하도록 하였으니 이 영은은 김경광이 이미 취한 줄을 알고서도 도로 빼앗으려고 꾀한 것이 분명합니다. 대신의 하는 짓이 이와 같았으니 조정에서 존경하지 않은 이로서 누가 이보다 심하겠습니까?
청근대 끝까지 다스려서 그 죄를 바로잡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두 사람을 내가 이미 불러서 꾸짖었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27일 병신 두 번째 기사. 후원에 나아가 종친과 무신들이 활 쏘는 것을 구경하고 임금이 많이 마친 자인 박숙선 등 구인에게 아마 각 한 필씩을, 하음부정제 등 8인에게 표피 각 한 장씩을, 그 나머지 31인에게는 각각 활 한 장씩을 하사하였다. 또 임금이 명하여 입직한 군사들을 궤향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28일 정묘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28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렬 홍기다리과 사관은 헌납 최한증이 와서 아뢰기를 김경광은 이 영은이 이미 설비와 정략한 것을 알고서 그를 빼앗았으며 이 영은도 또한 김경광이 이미 취한 것을 알고서도 김씨를 부추겨서 고소장을 내게 하였으니 대신에 이 도리가 진실로 이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김경광이 또 상사여 자기 죄를 면하려고 하였으니 착한데 아울러 이를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전지하기를 두 사람이 또한 그 스스로의 잘못을 알고 있는데 또 어찌 국문하겠는가? 김경광이 상사한 것은 발명하고자 하였을 뿐이요 죄를 면하려고 꾀한 것이 아니었다 하였다. 홍기달 등이 말하기를 김경광과 이 영은의 일은 과오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묻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전지하기를 이 일은 국가에 관계되지 않는데 이런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공신을 대우하는 도리에 있어서 어떠하겠는가 하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28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28일 정묘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정해년에 이 시해를 정토할 때 그 군기와 굴량미를 수송하거나 정토에 종군한 공천 4천은 모두 천역을 면하여 정병에 속하도록 허락하였고 4천은 공천으로서 충당하여 갚아주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군역에 예속된 자가 적은데 이것은 반드시 은루시켜 한가하게 놀리거나 혹은 본주가 용은하여 본역을 되돌린 것이니 청컨대 엄하게 추세를 더하여 모두 정병에 소속시키게 하소서. 만약 한가하게 놀리거나 혹은 용언하여 역사시키고 일체로 군적에 올리지 않은 사람은 본주와 당자가 자수하는 것을 허락하고 자수하지 않았다가 이후에 나타나면 몰래 점유하여 역사시킨 자는 타인의 노비를 거집한 법으로서 논단하고 그 보상해 준 종은 속공시키며 당자는 대전의 보충대의 군 안에 올린 뒤에 입역하지 아니하는 조문에 의하여 모두 환천시켜서 간사하게 속이는 것을 막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거집은 거짓 문서를 꾸며서 남의 노비와 전지를 강제로 차지하고 돌려주지 않음이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28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29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29일 무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29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박승질이 와서 아뢰기를 김경광 이영은이 한 사람의 첩을 다툰 것은 반드시 그 전지와 노비를 이롭게 여긴 때문입니다. 그 마음씨의 비루함이 너무나 심하니 청컨대 국문하고 주의를 주소서 하니 임금이 전지하기를 죄가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으나 특별히 공신이기 때문에 작은 일을 가지고 죄를 줄 수는 없다 하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29일 무술 네 번째 기사. 사관은 헌납 최한증이 와서 아뢰기를 어제 김경광 이 영은에게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등이 이를 생각해보니 두 사람이 첩을 다툰 것은 실제로 그 전지와 노비를 이렇게 여긴 까닭입니다. 전일에 이의 전 동생의 사건도 모두 전지와 노비 때문이었는데 이런 것을 징계하지 아니한 이와 같은 무리가 서로 잇따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구나 김경광은 이 영은이 선약한 것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닌데도 알지 못하였다고 상서하였으니 상상을 속인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죄줄만 하니 청컨대 반드시 이를 다스리도록 하소서 하는 임금이 전지하기를 공신은 죄를 줄 수가 없다 하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29일 무술 다섯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29일 모술 6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30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9월 30일 기해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2권 성종 2년 9월 윤 9월 1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받다. 성종실록 12권 성종 2년 윤 9월 1일 경자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2권 성종 2년 윤 9월 1일 경자 세 번째 기사 경기 겸 절도사 이철경과 충청도 병마 절도사 김봉원에게 하교하기를 오는 10월 11일 영릉을 참배할 때 시위 군사의 수가 적으니 이제부터는 부험을 상고하여 도내의 하번별 시위, 갑사, 추라치, 대평소를 전부 모두 조발하여 한 사람의 열흘 양식을 가지고 이달 9월 초 9일에 삼전도에 모이게 하라 하였다. 부험은 발병부와 같이 좌부는 국내에 두고 우부는 절도사 등에게 주었다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좌부와 교서를 내려서 이를 맞춰 본 뒤에 정거를 삼아 시행하던 제도이다. 부신이라고 한다. 성종실록 12권 성종 2년 윤 9월 1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성준 등이 상소하기를 역경에 이르기를 우리와 번개가 서합이 되니 선왕은 그것으로 형벌을 밝히고 법을 정돈한다라고 하였으니 법이라는 것은 한 세상을 유지하는 바이라 일호의 사사로운 뜻을 그 사이에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경광은 대신으로서 세력을 빙자하여 법을 업신여기고 동렬의 중미한 여자를 빼앗고자 하여 관리에게 요청하여 가동을 가두고 보내기를 독촉하였으며 그 사이에 경량한 자치가 간사하고 비밀스러워 이 영은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여 드디어 몰래 장가들어 첩으로 삼았으니 무릇 자식이 있는 자는 차마 하지 못할 것인데 대신이라 이러면서 할 짓이겠습니까? 이 영은은 김경광이 이미 장가든 뒤에 몰래 권희경의 아내를 꿰어 고발하게 하였으니 대개 하게 하여 자기가 장가들고자 한 것입니다. 그 마음씀이 간사하여 김경광이 이 영은의 언약한 첩과 몰래 장가든 것보다도 더합니다. 이 영은이 김경광의 이미 장가든 첩을 빼앗고자 하면 어찌 다른 것이 있었겠습니까? 다만 이 여자가 자산과 노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맹한 대신으로서 조정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서로 첩을 가지고 다투니 국법에 있어 다스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 훈명이라 하여 이를 용서하겠습니까? 대저 과후를 범하여 사정이 마땅히 용서할 것이면 공신으로서 놓아두는 것이 오히려 가하겠거니와 김경관과 이영은은 그 탐욕을 방자히 행한 죄는 과후로 범한 것이 아닌데 온전히 놓아두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이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어디에 법을 쓰겠습니까? 신등은 거기에 두렵건대 이로써 공신 대신이 기탄하는 바가 없어 하지 아니하는 바가 없을까 합니다. 또 대가는 인주의 이목이며 국가의 기강인데 그 법을 지키고 굽히지 아니한 연후에야 이목이 통달하고 기강이 설 수 있는 것입니까? 김경광은 바야흐로 대간의 탄핵을 입자 갑자기 그를 울려 형벌을 잘못한 것으로 대간에게 죄를 돌리고 자기는 죄가 없는 것으로 자처하니 이는 국가의 기강을 무시하고 전하의 이목을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명하여 유사에 붙여 그 죄를 다함으로써 조정을 바르게 하고 풍속을 바르게 한다면 국가가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서합은 주역에 나오는 괴의 하나이다. 턱 가운데 물건이 있는 것을 서합이라고 하는데 씹어서 먹는다는 뜻이다. 서합하면 형통하리라 하여 위턱과 아래턱 사이에 물건이 있어 서로 씹어먹는 상을 말하는데 우레와 번개가 서합이 된다는 것은 우레와 번개가 서로 싸우는 형상을 말함이니 곧 번개가 밝고 우레가 소리가 두려운 것을 뜻하는 것이다. 성종실록 12권 성종 2년 윤 9월 1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병조에서 경상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하여 아뢰기를 청컨대 송라도에 속한 영양역, 각산역, 청운역, 문거역, 화목역 등의 역을 안기도에 붙이고 안기도에 속한 옹천역, 선안역 등의 역을 창락도에 붙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2권 성종 2년 윤 9월 1일 경자 여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2권 성종 2년 윤 9월 1일 경자 일곱 번째 기사
윤필상을 승록대부 의정부 우찬승으로, 강희명을 숭정대부 진산군으로, 이극배를 숭정대부 의정부 조화참찬으로 삼았다. 성종실록 12권 성종 2년 윤 9월 1일 경자 8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2권 성종 2년 윤 9월 2일 신축 첫 번째 기사 모화관에 거동하여 열무하였다. 열무는 군사 사열이다. 성종실록 12권 성종 2년 윤 9월 2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헌 한치영 등이 선수하기를. 먼저 날 예조판사 김경광이 이영은과 약혼한 첩을 요구하여 몰래 장가들어 그 여자를 데리고 갔는데, 이영은이 빼앗기를 꾀하여 그 여자의 주인에게 부탁하여 김경광의 집에서 나오기를 재촉하게 하였고, 김경광이 허락하지 아니하자 이영은이 고장을 손수 써서 그 주인에게 주어 와서 고소하게 하였습니다. 신등이 그 고장을 상고하여 물으니 그 다투는 여자는 철비라고 하는 자인데 바로 김은의 천첩의 딸이었습니다. 신등은 의심하기를 한 천한 여자를 가지고 두 재상이 서로 다투니 이는 반드시 자색이 있는 자일 것이라고 여겼으나 그 어미 약덕의 말을 들으면 그 여자는 별로 자색은 없고 다만 그 전민이 조금 넉넉할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두 사람의 다툼은 오로지 재리뿐인 것을 알았습니다. 사대부의 풍기가 이와 같으니 조정이 무슨 수로 바르겠습니까? 신등은 거기에 스스로 한탄해합니다. 이날 그 혼인을 도모한 절차를 갖추어 따져 물으니 이러하였습니다. 처음 철비가 그 아비에게서 자라 경상도 성주에 있었는데, 이영은이 오래전에 이미 그를 통하여 말을 맺었고 그 어미가 서울에 있는데 이영은이 또한 더불어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김경광이 또한 마음이 있어 두 사람이 모두 몰래 도모하다가 이영은이 장차 휴가를 맡아서 그 사스러운 뜻을 이루려고 하니 김경광이 이를 알고 바로 철비를 불러서 재촉해 길을 떠나게 하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 김경광이 다른 곳에 숨기고 얼마 안이 되어 그 어미의 집에 몰래 옮겨서 장가들어 데리고 갔는데, 비록 그 주인이 돌아오기를 재촉했으나 나가 보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무릇 빼앗길까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는 김경광의 마음씀이 간사함이 심한 것입니다. 이 영은은 김경광이 이미 장가든 뒤에 가만히 빼앗을 꾀를 생각하여 혹은 사람을 시켜서 그 어미의 집을 엿보기도 하고 혹은 친히 가서 그 주인에게 청탁하기도 하면서, 김경광이 비록 이미 장가 들었을지라도 무엇이 해롭겠는가, 만약 빼앗아 나를 주면 내가 마땅히 장가 들겠다고까지 하였으나 그 주인이 빼앗을 수 없게 되자 또 손수 곧장을 써서 고소하게 하여 기어이 차지하려고 하였는데, 마침내 그 욕심을 이룩하지 못하자 조정의 말을 퍼뜨리고 동료 친구에게 글을 보내어 김경광의 악함을 드러냈으니 이는 이영은이 탐하고 간사함이 염치 없음이 심한 것입니다. 신등이 이 두 사람의 정상을 자세히 알아내고 장차 성상에게 전해 아뢰어 법으로 다스리려고 하니 김경광이 면하지 못할 것을 알고 감히 글로 써서 상수하여 은혜 받기를 바라고, 전하께서도 또 우대의 용서함을 내려주시어 신등을 불러 모두 내버려 두기를 명하셨습니다. 신등은 이르건대 인주는 상벌의 권세를 잡아 아랫사람을 제어하는데 이목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여 이에 유사에 붙였으니 유사는 인주의 이목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불법이 있어서 유사가 바야흐로 거역하여 성상께 아뢰려고 하는데, 탄핵을 입은 자가 감히 그를 올려 스스로 말을 버려 모람되게 은지를 바라니 어찌 다만 유사를 멸시하는 것이겠습니까? 인주의 위엄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신등은 여러 번 천총을 어지럽히어 그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였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니 그게 스스로 한스러워합니다. 예전에 성탕이 삼풍 10건으로 벼슬 자리에 있는 이에게 경계하기를 감히 재물과 여색에 따름이 있으면 이를 음풍이라고 이른다. 경사가 몸에 한 가지만 지니고 있어도 그 집이 반드시 망할 것이니 신하가 이를 바로잡지 아니하면 그 형벌을 묵형으로 하겠다라고 하였으니, 경사로서 재물과 여색을 탐하여 음풍을 범하면 예로부터 성왕의 용서하는 바가 아니며 유사가 바로잡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어찌 용서해 둠이 마땅하겠으며 신등도 또한 어찌 바로잡지 아니하는 형벌에 나아가기를 달게 여기겠습니까? 전하께서 신등에게 전교하시기를 저희들 가운데서 첩을 다투는데 국가에 관한 것이 아니니 논할 필요 없다라고 하시니 신등의 의혹이 더욱 심합니다. 대저 서울은 사방의 근본이고 조정의
백간의 법이며 재상은 사대부의 표준입니다. 처첩을 빼앗기를 다투는 것은 오랑캐의 풍속인데 사방의 근본, 조정의 표적, 사대부의 모범이 되는 주위에 있으면서 오랑캐의 행동을 하니 전하께서 그 하는 바에 맡겨 방금을 가하지 아니하면 신등은 바로 온 나라 사람이 기탄하는 바가 없어 서로 이끌어 오랑캐와 금수의 행동을 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찌 염려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또 정교하시기를 김경광과 이영은은 모두 훈신인데 무슨 죄에 처하려고 하는가 하였으나 신등은 그렇지 아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저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이 마음에 있는 데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마음에 없는 데에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마음에 없는 데에서 나오는 것은 인주가 그 공으로서 사정을 두는 것도 오히려 가하거니와 만약 심술이 바르지 못한 데에서 근거하고 이욕을 탐하는 데서 발하여 악함을 알면서 감히 기탄하는 바가 없는 자라면 어찌 공으로서 죄를 용서하는 데 두겠습니까? 만일 그 정범을 깊이 연구하지 아니하고 일체 공으로 죄를 용서한다면 신등은 심히 두려건대 나라의 법이 훈기에게 행하지 못하여 풍속이 바로잡힐 날이 마침내 없을까 합니다. 동자가 말하기를 인군이 조정을 바르게 하여 백간을 바르게 하고 백간을 바르게 하여 만백성을 바르게 한다 하였으니 조정이 바르지 아니하고 사방의 만백성이 바르게 되는 것은 있지 아니하며 또한 대신이 바르지 아니하고 조정이 바르게 될 수는 없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엄풍을 경계하고 오습을 내치며 김경광과 이영은의 죄를 엄하게 다스려서 조정을 바르게 하고 백간을 바르게 하며 사방을 바르게 하고 만백성을 바르게 한다면 국가가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다. 전미는 농토와 노비이다. 삼풍 10건은 서경 이훈에 보면 궁에서 항상 춤추고 방에서 취하여 노래 부르는 것을 무풍이라 하고 재물과 여색만 따르고 항상 놀며 사냥만 하는 것을 음풍이라고 하고 성인의 말을 무시하고 충직한 말을 거스르며 기득을 멀리하고 완동과 벗하는 것을 난풍이라 하였는데 이것을 삼풍 10건 곧 3가지 바람과 10가지 허물이라고 하였다. 정범은 범죄의 동기이다. 훈기는 훈신과 귀척이다. 동자는 한나라 동중서를 말한다. 성종실록 12권 성종 2년 윤 9월 3일 이민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2권 성종 2년 윤 9월 3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일본군 산음로 은기주 수호 원영희가 사람을 보내와서 토사물을 바쳤다. 성종실록 12권 성종 2년 윤 9월 3일 이민 세 번째 기사 강원도 도사 김귀가 하직하는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금년에 본도가 실롱하였으니 구황과 서물을 감사의 책임이라 하여 돌보지 아니하지를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2권 성종 2년 윤 9월 3일 이민 네 번째 기사 예조판서 김경광이 와서 아뢰기를 유사에 나아가서 스스로 밝히고자 합니다 하니 이에 사헌부의 상소를 승정원에 내리고 인하여 전교하기를 처음에 김경광이 철비에게 장가든 것은 재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영은이 다투는 것은 반드시 김경광이 이미 장가든 것을 알지 못하고 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 까닭에 국문하지 말기를 명하였더니 이제 상소의 말을 보고서야 그 실상을 알았다. 하물며 김경광이 스스로 밝히기를 청하니 대저 사람이 범한 바가 있는데 다스리지 아니하면 죄가 있는 자는 기뻐하고 죄가 없는 자는 민망스러워한다. 마땅히 국문하여 거짓과 참을 밝히라 하였다. 그렇다. 성종실록 12권 성종 2년 윤 9월 3일 이민 다섯 번째 기사 병조에서 영안도 관찰사 이계손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이 시에의 반역 때에 덕원사람 김지 양익심이 이 시에에게 죽은 바가 되었으니 마땅히 예에 의하여 군공을 기록해야 할 것인데 이 먼저 본도에서 보고를 빠뜨렸기 때문에 이제까지 포전을 받지 못하였으니 매우 미편합니다. 청컨대 군공의 4등의 예로서 논하소서. 또 신면은 북방이 위란할 때를 당하여 본역에 달려가서 위축됨이 없이 군사를 징발하여 부를 나누어 굳게 지켜 적을 방어할 계책을 하였으나 불행히 본부 사람에게 공격당한 바가 되어 창졸간에 말로 한 가지 하여 굽히지 아니하다가 드디어 도적에게 죽었고 강효문은 벼슬에 오른 뒤로 15년을
북쪽 변경에 드나들며 종정하여 이를 맡아 많은 공적이 있었는데 뜻밖의 적신이 난을 일으켜서 강효문이 맨 먼저 그 화를 받아 죽음을 당했습니다. 위의 신면 강효문의 몸을 죽인 일은 사람들이 모두 듣고 개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는데 전자의 이 시의 반역이 강효문의 조치가 잘못된 데에서 일어났다고 하여 반역으로 논하였다가 기축년에 이르러서 처제와 연좌된 자를 특별히 방면하였으나 그 고신과 노비 재산은 주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며 또한 공차인이 비살된 예의에 의하여 시행하고 신면은 비살된 사람의 군공 이등의 예의에 의하여 논상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르고 강효문에게는 다만 고신과 가산만 돌려주게 하였다. 성종실록 12권 성종 2년 윤 9월 3일 이민 6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뢰기를 전자의 친공신으로 몸이 죽은 자에게는 비록 벼슬이 낮을지라도 정의품을 추정하고 또 시효를 주었는데 지금 대전 안에는 이 법이 없으니 공신을 보상하는 법이 빠진 듯합니다. 참근데 이제부터는 친공신으로 몸이 죽은 자에게는 예전대로 추자, 증시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친공신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공을 세워서 녹콩된 공신을 말한다. 성종실록 12권 성종 2년 윤 9월 3일 애민 7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뢰기를 대전의 조사는 1주년에 병고가 30일이 찬자는 계문에 하여 파직한다고 하였는데 다만 전이감, 건상감, 사여군, 해민서 등 채 아직 아무는 1년의 양도목에 서로 교체하여 벼슬을 받기 때문에 병고가 차서 파직되는 예에 있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매양 녹을 받은 뒤에는 대개 병을 고하고는 출사하지 아니하고 산관이 되는 시기를 기다리니 이로 인하여 직사가 비고 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는 각각 그 채아직은 육삭 동안에 병고가 15일이 찬자는 후등의 취재 때에 시험을 허락하지 말게 하여 후례를 징계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2권 성종 2년 윤 9월 3일 의민 8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2권 성종 2년 윤 9월 3일 의민 9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김제의 죄수 백정 이우진은 물고한 백정 황산과 더불어 김계문의 집을 겁탈하여 강도질을 하였으니 죄가 율에 참부대시에 해당하고 수교에 의하여 처자는 변방고을 노비로 영속시켜야 하며 삼척의 죄수 양인 정생은 신막동의 집 재물을 훔치고 신막동에게 쫓기자 칼로 막동을 찔렀으니 죄가 율에 무릇 죄를 범하고 도망치다가 잡는 자에게 항가하는 것에 견조 각각 본죄에서 2등을 더하고 사람을 구타하여 절상 이상에 이른 것은 교대시하여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참 부대시는 사형을 할 때 가을철 추분까지 기다리는 것이 원칙이나 시박도제 등 중죄를 범한 죄인은 이에 구애되지 않고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다. 교대시는 교형을 할 때 춘분에서 추분까지 만물이 생장하는 시기를 피하여 형을 집행하는 일이다. 곧 추분까지 기다려서 처형하던 교형이다. 성종실록 12권 성종 2년 윤 9월 3일 이민 1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2권 성종 2년 윤 9월 4일 개묘 1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12권 성종 2년 윤 9월 4일 개묘 2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2권 성종 2년 윤 9월 4일 개묘 3번째 기사. 통례원, 우통례, 최호 등 5사람이 윤대하였다. 윤대는 문무관이 매달 3차례씩 윤돈으로 돌아가면서 그 관세의 일을 보고 드리는 일이다. 대개 6품 이상이 4인씩 한꺼번에 하였다. 성종실록 12권 성종 2년 윤 9월 4일 개묘 4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지하여 남양의 관도역 박임경을 방면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12권 성종 2년 윤 9월 4일 개묘 5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기를 졸환 관찰사 신면에게 적개공신 3등을 추록하고 포상하는 여러 일을 이해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2권 성종 2년 윤 9월 5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실록 12권 성종 2년 윤 9월 5일 갑진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2권 성종 2년 윤 9월 5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의건부에 전지하기를 예조판서 김경광은 동지사 이영은과 이미 언약한 여자를 빼앗아 첩으로 삼았고 이영은은 김경광이 이미 장가든 여자를 빼앗기를 꾀하여 그 여자의 본주인에게 몰래 사주하여 고장을 바라게 하였으니 진위를 분간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성종실록 12권 성종 2년 윤 9월 5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2권 성종 2년 윤 9월 5일 갑진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2권 성종 2년 윤 9월 6일 을사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2권 성종 2년 윤 9월 6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홍기달 사가는 헌납 최한정이 와서 아뢰기를 이제 신면을 적개 공신에 추록하고 광효문에게 고신과 가선을 돌려주게 하였으니 신등은 생각한데 신면은 비록 도적에게 죽었을지라도 트럭만큼도 적개의 수고는 없는데 그 공을 기록하고 강효문은 선조에서 대죄를 받았는데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은 모두 미편합니다. 참컨대 내리신 명을 거두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신면은 내신으로 나가서 도적에게 해를 당하였으니 거기에는 비록 적개의 공이 없으나 만일 여기에 있었으면 반드시 정책을 마련하는 공이 있었을 것이요. 강효문은 비록 인심을 진압해 복종시키지 못하여 큰 난리를 일으키게 하였으나 그러나 반역은 아니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홍기달 등이 다시 아뢰기를 만약 나라 일로 죽은 것으로서 공신에 추록한다면 그때 종사관, 도사, 수령이 도적에게 죽은 자가 많은데 신면만 홀로 추록하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강효문은 이미 대죄를 받았는데 갑자기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마땅히 상냥하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12권 성종 2년 윤 9월 6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2권 성종 2년 윤 9월 6일 을사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본조는 군정을 오로지 맡아 사무가 번거롭고 바쁜데 근래에 이서의 무리가 틈을 타서 꾀를 부려 혹은 취재문서의 이름 자와 화살수를 고치고 혹은 군사의 비관 고신을 위조하여 혹은 시비 군사를 몰래 놓아보내기도 하는데 탄로남에 따라 탄로됨에 미쳐 법률에 의해 죄를 당할지라도 죄는 가볍고 이가 많기 때문에 징계하는 바가 없습니다. 참건대 검으로는 위의 죄를 범한 자와 청탁하는 사람을 아울러서 사유전을 가리지 말고 안율하여 과제한 뒤에 전 가족을 양계의 잔역에 정속시켜서 간위를 징계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다만 사유전에 범한 것은 논죄는 없애고 잔역에 속하게만 하였다. 비관은 비교 관문의 직첩이다. 성종실록 12권 성종 2년 윤 9월 6일 을사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2권 성종 2년 윤 9월 7일 병호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2권 성종 2년 윤 9월 7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공정대왕의 자손에게 벼슬을 더하는 일을 원상 의정부 육조 판사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하동보험군 정인지 봉원보험군 장창성 고령보험군 신숙조 상당보험군 한명회 인사보험군 홍윤성 창녕보험군 조성문 영의정 윤자원 광산보험군 김국광 우이전 한백륜 좌찬성 노사신 우찬성 윤필상 병조판사 허종 형조판사 하무치 우참찬 서거정이 의논하기를 대전은 만세에 행할 것인데 공정대왕의 후손의 일은 진시로 변례가 되어 대전에 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대전에 의하여 대군과 여러 군의 후손은 모두 벼슬을 올리고 공정대왕의 후손은 홀로 예전대로 두었으니 도리에 미안하나 태종조, 세종조, 세조조의 공정대왕의 아들은 여러 왕자와 같게 하지 못하였으니 이제 권위에 조차 증손 가운데 계급이 낮은 자는 적당하게 헤아려서 올려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고조판서 김길통, 이조판서 이극정, 공조판서 한계수는 의논하기를 태종조와 공정조의 경영 함령은 군을 봉하고 순평 이하는 원윤 정삼품의 벼슬을 받았으니 조정이 남긴 뜻을 알만합니다. 그 가운데 계급이 낮은 자는 요량하여 실직하는 을 더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정인지 등의 의논을 따랐다.
성중시로 12권 성중 2년 윤 9월 7일 병원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로 12권 성중 2년 윤 9월 7일 병원 네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김양경이 취재하기를 도내에는 5월부터 8일까지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고 7월 16일부터 20일까지는 동북풍이 크게 불어서 바닷물이 날려 뿌리고 뱃속이 모두 탔습니다. 금년은 바로 각사의 노비 속안과 군적 호구를 성적하는 식년인데 백성들로 하여금 양식을 싸가지고 관문에 모이게 할 수 없으니 창건에 모두 정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식년은 세가, 자, 오, 묘, 유가 들으는 해를 말한다. 성중시로 12권 성중 2년 윤 9월 7일 병호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로 12권 성중 2년 윤 9월 8일 이상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중시로 12권 성중 2년 윤 9월 8일 이상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중시로 12권 성중 2년 윤 9월 8일 기정미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신면이 나라 일로 죽은 것은 비록 가석하다고 할 수 있으나 차 운혁이 이 시합을 잡은 공에 비하면 차등이 있다. 하물며 적개 공신은 세조께서 잘 헤아려서 봉작을 행한 것이 이미 날이 오래되었으니 이제 다시 추록할 수는 없다. 신명을 보상할 법을 다시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성중시로 12권 성중 2년 윤 9월 8일 성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로 12권 성중 2년 윤 9월 8일 성미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졸한 영의정 박원형을 예종 묘정에 배향하기를 결정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 먼저 일찍이 정성을 지내니와 의정부 제조에서 첨의하여 박원형을 의논에 아뢰었었다. 성중시록 12권 성중 2년 윤 9월 8일 정미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12권 성중 2년 윤 9월 9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안전에 나아가 주식을 올렸다. 성중시록 12권 성중 2년 윤 9월 9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여 장천군 김효광 상선 이효진은 두 작업을 낮추고 상전 설맹소는 직첩을 거두게 하였다. 성중시로 12권 성중 2년 윤 9월 10일 기후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중시로 12권 성중 2년 윤 9월 10일 기후 두 번째 기사 통례은 주와 통례 윤효선 등 5사람이 윤대하였다. 성중시로 12권 성중 2년 윤 9월 10일 기후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경산의 죄수 관노 김화는 제차 절도죄를 범하였고 회령의 죄수 김승우는 박말근의 소를 훔쳐 죽였으니 죄가 대전에 의하여 교대시하고 수교에 의하여 거처다는 변방고을의 노비로 용속시켜야 하며 명천의 죄수 정병 김상련은 김석을 찔러 죽였으니 죄가 유례 참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중시로 12권 성중 2년 윤 9월 10일 기후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12권 성중 2년 윤 9월 10일 기후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12권 성중 2년 윤 9월 11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중시록 12권 성중 2년 윤 9월 11일 경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12권 성중 2년 윤 9월 11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12권 성중 2년 윤 9월 11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12권 성중 2년 윤 9월 12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중시록 12권 성중 2년 윤 9월 12일 신의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12권 성중 2년 윤 9월 12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12권 성중 2년 윤 9월 12일 신의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12권 성중 2년 윤 9월 13일 임자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12권 성중 2년 윤 9월 13일 임자 두 번째 기사 후원에 나아가 관사하고 많이 마친 자에게는 암화와 공시를 차등있게 내려주었다. 관사는 임금이 신하들이 활을 쏘는 것을 구경하고 상을 주는 일이다. 모예를 권장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성중시록 12권 성중 2년 윤 9월 13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영안북도 절도사 선형에게 글을 내리기를 종성부에서 잡은 청송골 노화송골을 빨리 올려보내라 하였다.
성종시록 12권 성종 2년 윤 9월 14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2권 성종 2년 윤 9월 14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2권 성종 2년 윤 9월 14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2권 성종 2년 윤 9월 15일 갑인 첫 번째 기사 큰 비와 우박이 내리다. 성종시록 12권 성종 2년 윤 9월 15일 갑인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2권 성종 2년 윤 9월 15일 갑인 세 번째 기사 후원에 나아가 관사하고 많이 마친 자에게 아마와 공시를 차등 있게 내려주었다. 성종시록 12권 성종 2년 윤 9월 15일 갑인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뢰기를 온성의 죄수 양인 전흥민은 김중달, 김무금의 소를 훔쳐서 죽였으니 죄가 대전에 의하여 교대시하여야 합니다 하니 특별히 이 등을 감하기를 명하였다.